저는 내란에서 검찰이 분명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수사기관. 이 검찰과 이 내란을 뭔가를 만들었을 건데. 자, 그러게 그런데 검찰이 안 나옵니다. 근데 검찰이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한정혜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이 저를 두려워하지는 않는데. 한정혜입니다. 네. 네. 심우정이 무서워하죠. 심우정 총장이 불편해한다는 얘기는 들리더라고요. 심우정이 불편해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자, 평소 이렇게 정책 얘기 깊게 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큰 소리 내지 않고 이렇게 잘 따지는데 그래서 심우정이 무서워하는 수도 있습니다. 자, 심우정이 몇 가지 의혹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윤석열을 법의 테두리에서 이게 탈법적으로 즉시 항고 안 한 거. 즉시 항고 안 해가지고 네, 탈옥시킨 게 하나 있고요. 있고요. 그 다음에 내란 관련해서 수사를 막거나 수사를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특히나 우리가 비아폰 서버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막았죠. 예,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예. 명태균 씨 수사도 지금 진행 안 시키는 것도 있고요. 뭐 진도가 안 나가고 있죠. 네, 안 나가고 땡기고 있고 있고. 조금 전에 얘기긴 한데 인천지검장 있을 때 그 마약 수사건, 네. 마약건 그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모이네요. 네, 모입니다. 모입니다. 그래서 네. 이 검찰 얘기를 쭉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검찰을 수사하려면 공수처가 지금 막 속도를 내고 압수수색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 안 그래도 항의 방문 가서 예전 같으면 압수수색 한 100번은 했겠다. 이 정도 사안이면 왜 안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수처가 지금 검사 그 7명을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해서 임명을 해달라고 올렸답니다. 네. 근데 권한대행이 다른 건 임명하고 지명하고 하면서 공수처 검사 임명을 지금 안 해주고 있대요. 그래서 7명 정도가 부족하고 지금 수사검사 1명당 수사해야 되는 건수가 너무 많고 뭐 그런 건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나 이건 사안이 좀 급하고 하는 거니까 빨리 좀 하라고 저희가 재촉을 했고요. 저희 방문하고 난 뒤에 그날부터 일단 외교부에 자료 요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의원님이 움직이니까 이제서야 좀 움직이네요. 검찰은 잠만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심우정은요? 심우정 머지않아 감옥 가야 되는데 내란 공범 아닙니까? 탄핵해야 됩니다. 얘기하는데 심우정은 바로 체포해서 수사해서 바로 재판에 붙여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검찰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공수처가 움직여야 되고 경찰이 움직여야 되는데 아마 이 정권에서는 한덕수, 최상목 이런 사람들 밑에서는 절대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네, 빨리 선거를 치르고 뭐 일부 의원님들은 이것도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관련해서.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그 특별검사 관련한 특검 관련한 법안이 너무 많아서 급하게 지금 명태균 관련한 거 그다음에 어쨌든 내란 특검 이런 것부터 먼저 좀 하고요. 요거는 공수처의 수사를 좀 지켜보면서 필요하다면 특검으로라도 가야 될 겁니다. 내란 특검 안에서도 윤석열과 그리고 경호처 압수수색을 막는 영장을 불청구했던 검찰 이 수사를 막은 검찰에 대한 부분은 한 챕터로 꼭 다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김성훈 이강욱 그냥 그 건도요. 네. 간단찮죠. 아예 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경찰에서 압수수색이 나섰는데 시간 대치하고. 근데 그걸 또 막은 사람이 김성훈하고 정진석이. 아니 수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걸 막고 있는데 그래서 경찰도 조금 더 분발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공수본도. 그러면 어제 지금껏 그러면 정진석과 김성훈이 막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을 어긴 걸로 수사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희는 그래서 어제 사실은 저희가 제의 요구했었던 법안들 제의해달라고 했던 법들이 특검법이 다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시작할 건데요. 이제는 꼼꼼하게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냈던 특검법이라고 하는 게 그래도 여야 협상의 여지를 좀 두어서 거부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안으로 줬어.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 거부할 수 없었어. 그때 그거를 국힘은 받았어야 됐다. 어제 통과시켰어야 됐다. 이제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잘한다. 그래서 그렇지. 꼼꼼하게 다 집어넣고 지난번에 뺐었던 거 우리가 이걸 왜 빼? 다시 집어넣고 속상했어. 그 사이에 확인됐던 거 저희도 사실 속상했는데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니네 안으로 해라. 그랬는데 그래서 다시 이번에는 지난번에 뺐던 거에다가 그 사이에
그 확인되는 것까지를 다 집어넣어서 네. 특검법을 다시 발의할 생각입니다. 자, 40여일이 네. 지나면은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서 정말 나쁜 놈들을 벌하면서 역사에 하나씩 기록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배진자는 나갈 벌을 받고 책임을 지게 해야 그렇죠. 되는 거죠. 아, 예. 잘했어요. 그거 너무 좋다. 또 특검법이 무산됐다. 그래가지고 좀 좌절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의원님 얘기를 들으니까 힘이 나네. 힘이 나. 저희는 사실 돌아서서 됐다. 그래 다시 처음부터 하자. 네. 원래대로 하자. 네. 안 받은 거 후회할 거다. 네. 생각하게 할. 특검을 한 3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나쁜 놈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그 시간이 좀 걸릴 것도 같습니다. 네. 뭐 기한 연장은 필요하다면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뭐 지금 공소유지 건도 그렇고 해서 네. 예. 잘 심우정 총장 관련해서는 그러면 네. 지금 검찰 수사나 뭐 감사나 들어간 건이 그럼 이 많은 건 중에 뭐예요? 없습니다. 없어요? 감사원에는 외교부가 공익감사를 청구를 했는데요. 네. 공익감사 청구하면서 자료를 한 장을 넣었답니다. 한 장. 그런 게 있어요? 없죠. 네. 그래서 이제 감사원에서도 아니 감사를 하건 안 하건 한 장짜리를 가지고 공익감사 청구를 하는 게 어딨냐. 자료를 좀 추가적으로 내라라고 한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것도 13일자로 확인했거든요. 네네. 예, 그런 상황이고. 아, 꼼수다 꼼수. 공수처는 이제 자료를 좀 내라. 저희가 가서 의혹으로 시작했지만 사실로 확인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네. 그래서 그 얘기도 쭉 했고요. 그러니까 일단 자료만 저도 제보를 받긴 했지만 외교부의 자료를 통해서 사실을 확인한 게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외교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 그것들만 조합을 해도 이게 왜 이렇게 됐지라고 하는 게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압수수색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자료부터 요구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수처가 조금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조금 지켜보고. 공수처도 좀 분발해야 됩니다. 왜 공수처가 태어났는데? 검찰은 저는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런 의혹 제기를 할 때 네. 검찰총장의 뭐 말입니다라고 해서 대신해서 브리핑을 해준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안 좋은 소리를 좀 했거든요. 예. 검찰 대변인이 무슨 그렇죠. 검찰총장 대변인이냐 아니면 개인의 국선 뭐 변호사냐. 변호사는 아니죠. 예. 네. 의혹이 뭐 그냥 의혹일 뿐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이 확인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공정하게 채용이 진행됐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냐. 네.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뒤로는 뭐 다른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 검찰이 봤을 때 이게 누가 봐도 그러니까 외교부 공무원들도 보면 그 해당되는 국이나 과에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봐도 좀 이상합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 검찰은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지금 심우정 네. 총장의 딸 지금 특채 관련된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텐데 이럴 것 같으면 사실은 총장님 뭐 이런 것 같으면 그냥 옷을 벗으시고 당당하게 조사를 네. 받으실 거면 조사를 받으시고 예. 하는 목소리는 어떻게 하나도 안 나오나. 저는 그게 예전엔 안 그랬잖아요. 그렇죠. 검찰 출신 네. 대통령, 검찰 출신 그 여당 대표 이렇게 직접 있었어. 근데 국헌을 문란하고 내란을 일으켰는데 검사가 그 얘기를 안 한다고? 와.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특혜로 점철된 딸 채용 얘기 이 네. 얘기 사실은 뭐 딸 생활기록부를 보고 뭐 채용 얘기를 보고 그게 어찌 잘못됐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 검찰이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딸을 수사를 한계 있잖아요. 어떻게 해놨어요? 한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국민들이 봐서 비슷한 잣대를 대라 이렇게 했는데 국립외교원 채용 공고를 한번 볼까요? 채용 공고를 먼저 보면요. 와, 저건 이제 비교 비교한 봐요. 거. 네. 네? 아, 네. 보세요. 보시면 연구원을 한 명을 보는데 뽑는데 이게 명확하게 법을 위반했습니까? 저기 보면 빨갛게 제가 해놨는데 네.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네.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당시 신민경 씨는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취업을 시켰냐라고 했더니 졸업 예정 증명서 즉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증명을 가지고 취업을 시켜줬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학위 소지자 네. 소지 후에 뭘 한 사람 근데 소지 뭐 안 했는데 앞으로 할 거예요 이렇게 예, 그렇게 했는데 취업을 시켜줬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그렇게 하면 공고란에 그러니까 그 학위 취득 예정자 포함이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어디 그렇죠. 없습니다. 보통 석사 학위 예정자 이렇게 저게 써요. 예, 보통. 예정자 포함할 것 같으면 그 기한을 써줍니다. 네. 며칠자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에는 네. 서류를 내도 됩니다라고 하는데 그게 없었어요. 그게 없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공고일 현재 석사학위 소지자여야 한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안 지키고 그냥 예정자로 취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 그러니까 지금 공고를 띄운 날이고 면접 보는 날하고 한 2, 3일 사이에 석사 따는 거 아닐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1월 26일이고 예. 졸업증명서는 2월 말에 나오죠. 예. 그래서 지금 학위 소지자가 아닌데 지금 아닌데 채용 취업을 기준을 했습니다. 바꿔가지고 지금 들어갔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렇죠.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데 채용을 시켜준 거죠. 자, 그런데 네. 응시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데 자, 네. 응시 자격 요건 중에 또 다른 내용도 있습니까? 뭐 어떤 사람을 뽑았어요? 외교원에서 국립외교원에서는 네. 이렇게 정책조사? 이거는 국립외교원이 아니라 네. 외교부에 취업된 외교부. 내용이고요. 네. 다시 돌아왔네요. 이게 네. 국립외교원은 연구원 임명인데 이게 보면 이제 국립외교원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외교관 길러내는 곳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아카데미 같은 거 운영하기도 하고 네. 서포터즈도 운영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네. 교육 지원 파트 업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교육 지원과 관련된 행정 업무를 좀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은 거죠. 그래서 네. 그 해당 분야라고 하는 게 저 교육학, 인문학 저런 데서 석사학위 소지한 사람 있으면 와라라고 했는데 예정자를 뽑았다. 예. 그래서 외교원은 관례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길래 제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2024년 아닙니까? 네. 지난해 1월입니다. 네. 그런데 2023년 3월 달에 네. 역시 윤석열 정부였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네. 워낙 그 공공기관 그러니까 관공서에서의 공무직 그러니까 그 일반직들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 채용 비리가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기준을 내려보냈습니다. 네. 모든 공공기관. 그러면 안 된다고. 예. 그래서 만약에 석사학위 소지자라고 해놓고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를 뽑는 것은 안 된다고 채용 했지. 비리. 네, 안 된다고 그랬지. 네, 안 된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전에 당신들이 관례적으로 했던 것도 문제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왜 그렇게 했냐라고 하고 그럼 관례적으로 했던 거 한번 갖고 와 봐라. 못 갖고 갔죠? 예, 라고 했더니 저 여권 다급 채용하는 데는 저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없죠. 네, 없어요. 네, 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 참. 아이고. 그 석사 졸업 예정 증명서도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채용 공고 지원 마감일 당일에 발급받아 온 거예요. 2월 5일 날. 네, 그렇습니다. 요거 그게 이상하네. 그게 이제 저희가 그래서 배짱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죠. 2월 5일 마감일인데 그 마감일이 금요일도 아니고요. 월요일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되게 보통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 전주에 목금 수목. 수목 금요일까지는 일단 서류를 다 준비해 놓고 월요일 날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보고 제출을 하죠. 급히 했구나. 월요일 날 뛰어다니지 않죠. 급히 넣었구나. 예. 그래서 빨리 넣어. 이렇게. 우리가 누가 그랬습니다. 했구나. 네. 누가 기띔해 준 거 아니냐. 이런 네네. 의혹이 충분히 있다. 아이 그럼 그거 이런 맞네요. 네, 참. 아무튼 검찰은 윤석열 한동훈이 그 전례를 만들어 놨어요. 네, 학사비리 어떻게 수사하는지 잣대를 엄격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사건, 조국 전 장관 딸 사건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그렇게 수사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얘기하는데 지켜보게 될 겁니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는 검사가 21명이 투입됐다. 네. 거기까지 바라지도 않는다. 네. 20명만 투입해라. 알겠어요. 네. 자,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조국한테 됐던 그 잣대가 자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한테 그대로 이제 반사 이렇게 해가지고 대질 테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심우정 수사 검찰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검찰이 약간 강강약약인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두 달 있으면 또 검찰이 열심히 나설 거니까 심우정 너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외교통 대표적인 외교통이어가지고 몇 가지만 네. 물어볼 텐데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요즘 뭐 대통령 놀이에 아주 그죠? 즐기고 계십니다. 엉덩이를 들썩들썩 하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보니까 이때 되면 늘 피는 꽃이 있죠. 네. 단일화꽃. 아, 네. 네. 거기에 지금 그 목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합니다. 출마할 건지 불출마할 건지 그게 그렇게 어려운 답변을 요구하는 말 안 거예요. 해. 말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출마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하는 얘기이고요. 약간은 즐기고 계신 게 아닌가, 예.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자, 생각이 그래서 들었습니다. 미국에 네. 가가지고 트럼프를 만나서 이거 미국 뽕을 맞아가지고 자기가 조금 뿡 뜬다 이런 생각을 진짜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미국 가려고 합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미국을 보내는 것은 산업부 장관하고 네. 그다음에 경제부총리 네, 최상국 두 명이 다 가시더라고요. 이제, 예. 가는데 본인은 일단 전화를 했죠. 네. 전화를 했는데 사실 전화한 내용이나 이런 것도 약간은 과대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보도돼요. 예, 얘기를 좀 나가니 그런 거 물어봤다고. 그런 것도 같고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그 내용으로 보면 이게 사실은 이제 관세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익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을 두 달도 안 남았죠. 되어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할 텐데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게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얘기해 줬지 않습니까? 뭐냐면 권한대행은 소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서두르지 말고 현상 유지에 국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관세 협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 것은 소극적인 현상 유지가 아니잖아요. 네. 국익을 아주 중차대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본인이 뭔가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아주 과감하게 뛰어드는 순간 먹잇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런 협상에 서두르면 지는 거잖아요. 서두르면 지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로서는 네. 뭐가 잘 안 풀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하나라도 만들어야 돼. 예,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네. 국민들이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는 나를 먼저 드세요라고 해서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약간은 조금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신중해야 굉장히 되는데 신중해야 되고 막 가려고 그래요 미국에. 또 하나는 신중할 만한 익스큐즈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되어 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상태이고 새로운 정부가 이제 두 달도 안 되면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하는 것은 그쪽이 원하는 상황이 무엇인지 이런 것 정도를 좀 파악을 하고 네. 실질적인 협상은 차기 정부로 넘길 수밖에 없다라고 해야 될 텐데. 이 얘기를 지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게 그렇지. 아니라 뭐 협상을 한번 잘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거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면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성과를 내고 네. 그 단일화 꽃을 내가 좀 받고 싶다 네. 이런 의지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의원님 한덕수 미국 네. 못 가게 해야 되는데 꼭 막아주셔야 제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공항에 들어눕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못 가게 한대. 뭐 어떻게 해야죠? 왜 한씨 집안을 대표해서 사과도 드리고. 자 알겠습니다. 한정혜 의원님이 가면 우리가 다 따라가자고. 우리가 다 따라가가지고 옆에서 지켜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서울공항으로 또 저기 대통령 전용기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는 못 가게 되면 막는데. 전용기로 가긴 하겠죠. 네, 지금은. 거기는 저희가 안 돼. 그러면 뭐 총리 공간을 둘러싸든지 해야죠. 네네. 못 나오게. 알겠습니다. 한덕수 탄핵시켜주면 대선 출마할 것 같아서 막 탄핵시켜줘, 탄핵 유발자 같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맞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꽃가마를 좀 타고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탄압도 받고 뭐 극우 보수 진영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걸 갖고 가고 싶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당의 지도부가 네.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걸 모르지 않죠. 예. 그래서 모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 보자 이러고 있는 거죠. 제가 한덕수 플랜에 대해서 대권 플랜에 대해서 네. 한 2달 전부터 계속 취재를 했거든요. 이명박 주변에서 한덕수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른들 지금 이제 80, 90 막 돼요. 그런데 가가지고 어르신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런데 왜 한덕수가 필요해? 아유 대선 하려면 한덕수가 필요해 하면서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 얘기가 있는데 한덕수가 성정상 네. 수양버들 아닙니까? 왔다 갔다 하고 우유부단하고 그리고 공직자로서 바람이 불기 전에 눕죠. 뭐. 네, 그랬는데 아마 이번에는 가능성이 있어. 왜 얘기를 물어봤는데 점점 무슨 얘기하냐면 야, 이 사람 내란으로 감옥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다를 거야. 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얘기가 조금 신빙성이 있어요. 거기 하나 더. 야, 이분도 대권에 나가냐 안 나가느냐 이거를 본인이 결정 안 하고 아마 무속의 힘을 물어야 될 겁니다. 그게 필수적이겠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뭐 어쨌든 거기에 의지를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힘 없이는 시작은 안 하실 거라는 생각이 어떻게 들고요. 우리는 네. 뭐 그런 중요한 일을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게 당연한 듯한 것 같아요. 네.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물어보겠죠. 이 얘기는 좀 취재해가지고 제가 의원님하고 네. 취재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네. 저는요 조금 불안한데 미국 하는데 미국의 민감 국가도 해결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15일까지. 주요 이유가 윤석열을 비롯한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 비롯한 그 정부 여당에서 계속 핵무기 얘기를 해가지고 네. 지금 저쪽에서 핵 관련된 거 쟤네들 불안해 얘기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대선 주자들이 핵무장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자, 윤석열이 했잖아요. 핵 보유 가능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이란처럼 저것 때문 저기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죠. 1월 달에 그것도 이제 국방부하고 외교부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네. 왜 우리는 자체 핵 보유하면 안 돼? 근데 이게 이제 미국도 정보를 이렇게 가동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게 있는 거죠.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하면 이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이 핵 보유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주 관심이 있네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부처나 뭐 R&D 센터나 이런 데가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고개를 돌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고서가 쭉 올라오겠죠.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그냥 끝이려나 생각을 입을 좀 봉해야 되겠다 싶어서 네. 사실은 그 2023년에 미국에서 바이든이 입을 봉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하겠다. 우리 한미 분명히 얘기했어요. 핵협정 관련한 네. 거 잘 지키겠다라고 네. 하는 걸 비핵화 분명히 일단 1차로 입을 봉합을 합니다. 네.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이틀 뒤에 하버드 대학 가가지고 또 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1년 안에 핵무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차례 이런 일이 있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저런 얘기를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흔히 말하는 국힘의 중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 국회에서 토론회도 하고요. 특히나 이제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정감사한다고 미국 갔는데 미국서도 저 얘기를 했습니다. 어이고 미국에서요? 예, 옆에서 미국에서도. 보셨겠네. 예, 미 대사관 저희가 국감을 하는데 저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외교관들이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보가 안 올라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다 알아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위험하다. 이 정도면 위험하다. 네. 그래서 뭐 사실 민간국가 지정하는 게 테러 지원국. 아니 우리가 테러 지원국입니까? 아니죠. 아니잖아.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입니까? 아니잖아. 우리 동맹국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 북한, 남는 이란, 게 시리아 뭐 이런 나라야. 하나 남는 게 핵 비확산과 관련한 그렇죠.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2023년부터 있어 왔던 저 핵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한국의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네. 해서 민간 국가로 지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선 주자들 아직도 핵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저거는 이런 저는 아이들도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래서 볼까요? 지금 김문수, 홍준표. 자, 김문수 볼까요? 와, 핵무장한대요. 한동훈 자기가 뭘 한다고 핵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뭐 정신 나갔나?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민간 국가 지정을 해제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민간 국가 지정 해제 찬물을 그냥 뭐 220 몇 톤 썼다 그러던데 7일 동안 네, 그 물을- 정도 갖다 퍼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나경원도 네. 볼까요? 나경원? 자, 보세요. 홍준표. 최근 얘기입니다. 최근 얘기. 자, 근데 저렇게 얘기를 하면 이자들 봐라. 이런 그러니까- 사람하고 관세 협상한다고요? 이런 자들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리스크가 좀 있고 해서 미국 에너지부가 민간국가 지정해서 해제를 하려고 해도 여전히 저렇게 중진 의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급이에요. 저 소리를 계속 하는 나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핵의 평화적 사용 예를 네. 들어서 이제 핵 그 뭐 폐기물 원자력 해결료 발전소도 있고요. 네. 대처리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이제 소형 원자로 원전 기술 같은 거를 서로 뭐 협력을 해가지고 수출도 더 하고. 낮게 하고 네.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네. 오히려 뒤지게 된다. 그 외에도 지금 뭐 양자 관련한 사항이라든지 AI 관련한 사항이라든지 반도체 관련한 사항이라든지 결국은 고도화하는 그 최첨단 기술적 분야의 협력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연구원들 간에 한국 사람들을 초청하려면 45일 전에 일단 보고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왔다 가고 나면 7일 이내에 또 보고서를 써서 내야 돼요. 우리가 언제 미국 그렇게 보고하고 갔습니까? 아니 그 해당되는 국가에서도 그렇죠. 또 끝나고 나면 보고를 해야 돼요. 네. 이게 연구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뭘 보고서지. 하고 나면 행정해야 네. 되는데 한국 연구원들 불러가지고 같이 뭘 해야 되는데 안 하- 그걸 하고 나면 7일 내에 계속적인 협력을 해야 되는지의 사유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게 처음에는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다른 쪽을 찾아볼까라고 그 되는 분야 거죠.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그래요. 밥도 안 먹으려고 그래. 그러면 보고서 써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하루빨리 내란 동조자들 다 좀 넣어야 됩니다. 네, 네. 우리가 핵무장하면 일본도 핵무장할 텐데 그걸 노리는 거 아닐까요? 저는 거기에 굉장히 좀 의심한 일본의 이익에 일본의 목적대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용산 그 대통령실이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 강력하게 좀 의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탄핵 이후에 파면 이후에도
이 사람들 술 먹고 다니는데 누구랑 술 먹나? 근데 일본 사람들, 일본 관계자들하고 술 먹는 대통령실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일본은 이미 그 핵연료 그 재처리를 해가지고 플루토늄 같은 경우에 몇천 톤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마음만 먹으면 네. 빨리 만들 수 있을 정도가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도발해주면 좋죠, 네, 일본은.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이거야말로 그냥 뭐 그 국익이나 대한민국의 미래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아무 말 대잔치 정도 해가지고 내가 극우 보수의 표를 그냥 얻을 수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인데 정말 아무런 생각이 없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안 그렇습니다. 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정치 바닥에서 좀 몰아내야죠. 이런 사람들이 떠드는 거 이거는 극우표를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떠들고 있잖아요. 이런 정치는 좀 이제 없애줘야죠. 이제는 좀 마감할 때가 되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듭니다. 민간 국가의 R&D 예산도 네. 줄이고 자 그런데 우리가 40여일만 조금만 버티면 새로운 희망을 새로운 비전을 이렇게 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한덕수 전용기 타면 국민들 서울공항으로 간다. 한정에 따라 간다. 이렇게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타기 전에 일단 네. 못 가게 해야죠. 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한덕수가 움직이면 다시 모여야 되겠어. 둘이서 우리 그러시죠. 막아보자고요. 예. 한덕수는 어떻게 해볼 테니까 여러분께서는 행복한 주말 되시면 되겠어요. 한덕수는 우리가 해보자고요.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저도 저의 제작진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보해 주시면요 소중하고 소중하게 여겨서 더 제대로 된 탐사합니다. 저 주진우 열심히 뛰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겸손 멤버십도 함께해 주십시오. 한정혜 의원님 감사합니다. 파이팅. 항상 애쓰시는 거 아는데 조금만 더 애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된 마당에 주기자 라이브였습니다.